21대 총선 도농 복합 4개 선거구 후보자 2차 여론조사 결과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의 경우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안군수 재선거도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선거구에서는 지난 1차 조사 때와 같이 민주당 후보가 훨씬 앞서고 있으며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는 후보 간 격차가 다소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됐지만 낚시를 가는 등 이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건당국이 강경 대처 입장을 거듭 밝혔고 경찰은 격리지 순찰을 강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도 4.15 총선 2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로 시작합니다. 정읍 고창과 남원 임실 순창, 김제 부안,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등 4개 선거구와 진안 군수 재선거의 조사 결과입니다. 정읍 고창입니다. 민주당 윤준병 후보 64.8%, 민생당 유성엽 후보 25.5%,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이 9.7%로 나타났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입니다. 무소속 이용호 후보 47.9%, 민주당 이강래 후보 43.2%, 정의당 정상모 후보 1.9%, 무소속 방경채 후보 0.2%,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이 6.8%입니다. 다음은 김제 부안입니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 63.4%, 무소속 김종회 후보 25.0%, 민생당 김경민 후보 2.7%, 혁명배당금당 박정유 후보 0.0%,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은 8.9%였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입니다. 민주당 안호영 후보 56.5%, 무소속 임정엽 후보 33.4%, 미래통합당 김창도 후보 2.8%,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은 7.2%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 군수 재선거입니다. 민주당 전춘성 후보 51.3%, 무소속 이충국 후보 43.6%,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름 또는 응답하지 않은 경우 5.1%입니다. 이번 조사는 전주 MBC와 JTB 전주방송,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정읍 고창과 남원 임실 순창, 김제 부안, 완주 진안 무주 장수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각 500명씩을 유선 전화와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은 선거구별 21.2%에서 최대 38.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이고 질문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총선 2차 여론조사, 오늘은 도내 도농 복합지역 선거구를 살펴봅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현역 의원이 맞붙는 남원 임실 순창은 지난달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과 함께 도내 최대 관심 지역임이 재확인됐습니다. 먼저 이창익 기자입니다.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는 이용호 무소속 후보가 47.9%, 이강래 민주당 후보가 43.2%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당선 가능성은 이용호 이강래 후보의 순위가 바뀌었지만 역시 격차는 오차 범위 내입니다. 지난 3월 조사와 비교하면 역시 오차 범위 내지만 두 후보 간 격차는 0.3%포인트에서 4.7%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지지 성향이 갈렸는데 남원에서는 이용호 후보가 10%포인트 넘게 앞선 반면 임실은 이강래 후보가 앞섰고 순창은 두 후보 간 지지가 오차 범위 아니었습니다. 이용호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이강래 후보는 40대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후보자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줄 후보는 27.3%인 반면 지역을 대변하고 발전시킬 후보는 62.5%로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 밖에 정의당 정상모 후보는 1.9%, 무소속 방경채 후보 0.2%,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은 6.8%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75.7%, 정의당 8.5%, 미래통합당 4.1% 순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지지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더불어시민당이 42.4%로 가장 높고
정의당 14, 열린민주당 10.8, 미래한국당 4, 국민의당 2.7% 순이었습니다. 이번 남원 임실 순창 지역 여론조사 응답률은 27%였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는 이번에도 민주당 후보가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무소속 후보의 추격이 만만치 않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는 민주당 안호영 후보가 56.5%의 지지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소속의 임정엽 후보는 33.4%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투표층에서도 격차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안호영 후보는 2.3%포인트 떨어진 반면 임정엽 후보는 6.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30%포인트가 넘었던 두 후보 간 격차가 23.1%포인트로 줄어든 것입니다. 당선 가능성은 안호영 후보가 66%, 임정엽 후보는 17.4%로 차이가 컸습니다. 안호영 후보는 진안과 무주에서 더 강세를 보였고 임정엽 후보는 완주와 장수에서 평균 이상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지에 대해 안호영 후보보다는 임정엽 후보 지지자들이 더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창도 후보는 2.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68.4%로 가장 높았고 정의당은 11.5%, 미래통합당 5.3%, 민생당과 민중당 1.4% 순이었습니다. 비례대표에 대한 지지는 더불어시민당이 39.6%, 정의당 13.7%, 열린민주당 11.9%,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 2.7%, 민생당은 1.2%의 순이었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의 여론조사 응답률은 28%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정읍 고창 선거구는 민주당 후보가 민생당 후보와의 격차를 크게 벌이고 있습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정읍 고창 선거구는 민주당 윤준병 후보가 64.8%의 지지를 받아 크게 앞서가는 형국입니다. 민생당의 유성엽 후보는 25.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투표층에서는 차이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지난달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윤준병 후보는 15%포인트가 오른 반면 유성엽 후보는 오히려 4%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두 후보 간 지지도 차이도 20.4%포인트에서 39.3%포인트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윤준병 후보가 60.2%, 유성엽 후보는 16.2%로 나왔습니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지에 대해서도 윤준병 후보보다는 유성엽 후보 지지자들이 더 변화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69.3%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정의당 8.8%, 민생당 6.2%의 순이었습니다. 비례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더불어시민당이 40.5%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11%대의 비슷한 지지를 받았고 민생당은 7%로 다른 지역보다는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정읍 고창 선거구의 여론조사 응답률은 21.2%입니다. MBC 뉴스 마정호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현역 의원이 격돌하는 김제 부안 선거구입니다. 지난달 조사 때보다 1, 2위 후보 간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김제 부안 선거구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 63.4%, 무소속 김종애 후보 25%로 이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지지도 차이가 더 컸습니다. 지난달 조사와 비교해 두 후보 간 격차는 29.7%포인트에서 38.4%포인트로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원택 후보는 모든 연령층에서 지지가 고르게 높았고 지역별로는 김제 지역보다 부안에서 더 높은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민생당 김경민 후보는 2.7%,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은 8.9%로 나타났습니다. 김제 부안 지역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72.8%, 정의당 9.2, 미래통합당 2.5, 민생당 1.8,
국민의당 1.7% 순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지지 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 4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의당 15.5, 열린민주당 8.8, 민생당 3.3, 국민의당 2.7%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김제 부안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22.5%였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다음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지난군수 재선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독주하던 지난달 조사와 달리 3주 만에 판세가 오차범위 내 경합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지난 군수 재선거 지지도는 민주당 전춘성 후보 51.3%, 무소속 이충국 후보 43.6%로 7.7%포인트 차이지만 오차범위 내입니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차이가 더 벌어졌지만 역시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달 조사와 비교하면 두 후보의 격차는 무려 30%포인트 넘게 좁혀졌습니다. 1차 조사 당시 무소속 세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한 것보다 이충국 후보 지지율이 더 올랐는데 단일화에 따른 상승 효과로 분석됩니다. 전춘성 후보는 30대와 50대 이상에서 지지도가 높았으며 이충국 후보는 학생과 40대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지지 후보와 관계없이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춘성 후보가 이충국 후보보다 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난 군수로 적합한 후보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당 소속과 관계없이 지역 발전을 이끌 능력 있는 후보 38.4%, 도덕적으로 군정을 이끌 청렴한 후보 35.3%로 비슷했으며 지역 발전에 당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후보는 21.7%로 단체장 선거의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여론조사 응답률은 38.2%로 총선 여론조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역민의 관심이 더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주 MBC는 이번 총선 후보 여론조사와 관련해 심층적인 분석과 전망을 잠시 후부터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합니다. 뉴스데스크 직후에 유튜브 전주 MBC 뉴스 채널에 접속하시면 시사평론가와 기자들이 진행하는 코너를 통해 선거구별 판세와 지지도, 지지 성향 등을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내준 댓글과 함께 설명도 들으실 수 있어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도내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국회의원 선거 남원 임실 순창 후보자 TV 토론회가 전주문화방송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이강래 후보와 정의당 정상모 후보, 무소속 이용호 후보는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가 도내 최대 격전지로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후보들은 핵심 공약으로 표심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당 이강래 후보와 무소속 이용호 후보는 임실 옥정호 지역 개발과 순창 도로 건설 등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인구 유출, 인구 감소를 막는 데 초점을 그동안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지나갔지만 이거 못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기본. 정상모 정의당 후보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잘 사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그 화려한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좌초 위기인 공공의대법에 대해서도 저마다 추진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용호 후보는 자신이 주도한 법안인 만큼 스스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고 5월에 아마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5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노력해서 통과시킬 것이고요. 정상모 후보는 전문가 그룹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그룹들과 함께 이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그리고 민관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반면 이강래 후보는 여당 중진의 무게감을 앞세웠습니다. 힘 있는 여당 중진위원이 가면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저는 연중에 해결할 만반의 준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히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강래 후보와 이용호 후보 간의 신경전은 토론 내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한 것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매우 입법 활동이 부진하다. 피땀 어린 이 공모 사업을 확대해서 한 것을 어떻게 국회의원의 노력을 돌릴 수 있는지. 이 밖에 후보들은 농촌 악취 문제 근본 대책과 지리산 친환경 열차와 지역산업 연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늘 전북에서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손 위원장은 오늘 전주 종합경기장 내거리에서 정동영, 조형철 후보와 함께 유세에 나서 정부 여당이 개혁의 길을 가려면 견제 세력이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민생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손 위원장은 익산과 김제에서도 지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녹색당이 비례대표 후보와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녹색당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기후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전북 국회의원 후보들은 고민과 대책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토건 사업보다는 주거와 돌봄, 의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사회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왕궁 지역 코스트코 입점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코스트코 입점 예정지가 호남 고속도로 익산 나들목 인근의 교통 요충지여서 도내 모든 중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 자금의 해외 유출로 지역 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며 총선 후보와 자치단체장들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 면허 정지 수준으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송상준 전주시 의원을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비상징계를 내리고 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5일 밤 11시쯤 전주 여의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의 지지율이 전국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송 지사의 지지율은 전달보다 2.5%포인트 오른 58.9%로 시도지사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지지율 상승은 코로나19 대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으며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감염병 예방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격리 해제까지 사흘을 못 참고 낚시를 하러 간 50대가 적발돼 적잖은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완주 봉동에 사는 53살 A씨는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입국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관리 조치에 따라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지침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격리 해제가 이번 주말인데 그 사이 며칠을 못 참고 집 근처로 낚시하러 간 겁니다. 1시경에 저희가 그 자가격리자 댁에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됐습니다. 현장에 가게 됐고요. 현장에 갔더니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A씨는 2차례나 전용 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한 뒤 외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A씨가 자가 진단한 시각은 새벽 4시쯤.
이후 격리 장소를 벗어났는데 낌새를 알아챈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도내에서 벌써 4번째 지침 위반 사례로 대폭 강화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지난 주말 휴대전화를 집에 놔두고 유원지를 돌아다닌 군산의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선 법무부가 현재 강제 추방을 검토 중입니다. 수사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보호시켜서 추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오늘 인도네시아 하나 이제 보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그런데 베트남, 몽골이 좀.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고발하고 방역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해외 입국자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건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 미국 유학을 갔다 돌아온 전주의 2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도내 치료 중인 전북 확진 환자 10명 가운데 7명이 해외 입국자로 나타났습니다. 도 보건당국은 자가진단 앱 활용과 전화통화, 불시 방문 점검 등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식약처 인증 KF94 마스크를 팔겠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려 3명으로부터 47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27살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코로나19의 불안감을 악용했다며 구속 기소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온라인 계약 시스템 가동이 원활하지 않아 교육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내일 온라인 계약하는 고3과 중3 학생들의 학습 이행 EBS 온라인 클래스 사이트가 접속이 되지 않거나 끊김 현상이 자주 발생해 수업 차질이 우려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2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국 단위 시스템 용량을 4배로 확대했지만 학생과 교사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동영상 홍보가 실시됩니다. 도교육청 코로나19 대책본부는 체온계 사용법을 비롯해 손소독법, 발열검사, 교실 일상소독법 등 모두 4편의 동영상을 직접 제작해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내용 검토를 마쳤으며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에도 올려졌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물품과 성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자원봉사센터는 도청에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마련한 7,700여만 원으로 구입한 손소독제와 소독약 등의 전달식을 가졌으며 물품들은 전북과 대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배부될 예정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